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북구에서 왔고요. 안 무서운 회사라는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는 5년 정도 은둔 생활을 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이슈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자리까지 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6년 정도 관련된 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정책적 활동, 작년에 국정감사도 다녀오고, 그래도 올해부터는 복지부에서 청년 미래센터라던가 이런 전담센터들이 생겨서 은둔고립 청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가장 예산이 많이 투입됐지만 저희의 사업은 가장 줄었습니다. 긍정적으로 줄었으면 아주 축하할 만한 일이겠지만 실제로 청년들의 재고립률, 이런 센터들의 내방에도 재고립된 재고립률은 4년 이내 58%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센터들은 사실 되게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그들을 비난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굉장히 빠르게 열심히 하고 있지만 외출할 수 있는 은둔 청년을 돕고 있는 모순이 있습니다. 저희는 같이 사는 공동주택들을 운영하면서 제가 6년째 살고 있거든요. 이렇게 본질적인 지원을 해야 되는데 어쩌면 은둔을 했다는 건 이 고도성장의 시대에서 여기 있는 모든 청년의 이슈로 열심히 가다가 나름 버티고 계신 분들도 있고 지금 그런데 삐끗했을 때 이제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그때 나름대로 공공의 서비스가 시작됐다고 해서 갔더니 그게 나를 바꾸거나 도와줄 수 없어서 재고립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센터들에 저희 회사로 연간 들어오는 수많은 박사님들, 연구자들, 당사자 단체가 없으니까요. 자문이 300건에 달합니다. 한번 자문할 때 자문료를 몇백만 원씩 주는 거라면 차라리 괜찮겠는데 노하우는 노하우대로 뺏기는 기분이 들고, 과연 이 당사자들을 지원한다고 설립된 이 센터들이 왜 우리를 이렇게 값어치 없게 쓸까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게 총리님 말씀하셨던 어떤 현장성과도 관련이 있는 문제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건데 어떤 새로운 문제들이 생겼을 때 전문가가 없습니다. 청년 복지 굉장히 생소한 개념입니다. 상담 분야에서도 오지 않는 내담자로 수련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도 왕진을 가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럼 오지 않는 청년을 만나본 경험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미리 경험했던 당사자들에서 심지어 기업까지 나름대로 열심히 창업을 했다면 그런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소모되고 있다라는 회의감이 듭니다. 저렇게 하면 예산이 아깝게 쓰이는 게 눈이 뻔히 보이는데 우리의 사업은 줄어가니까 영향력은 줄어가고, 갑자기 자격들을 내밀기 시작하면서 센터들에서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새로운 취약계층에 대한 이슈가 앞으로도 많이 생길 텐데, 그럼 적어도 그 당사자 단체 중에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있다면 그들을 좀 인정해줘서 그들과 보다 적극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은둔 청년의 숫자가 54만 정도입니다. 2023년에 복지부 실태조사 결과 54만 네. 명.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응답했습니다. 심지어 7천여 명이 넘게. 그러면 과연 이 문제는 그 청년들만의 문제일까요? 우리나라의 치부 문화라던가 여러 가지 기인에서 가족들은 이 문제를 숨깁니다. 가족들도 같이 병들어 갑니다. 저희 회사에 최초로 도움을 요청하는 은둔 경험 당사자의 연차는 5.8년입니다. 5.8년이 돼서야 자살 시도도 몇 번 해보고 부모님이 숨기는 등살에도 못 이겨보고 여러 가지 그런 선입견 속에서 있다가 다시 극복해 보려고 하면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래서 재고립되는 이유가 이런 센터들에 내방돼서 처음에는 기분이 좋습니다. 나를 이해해 주는 곳이 있구나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구인 배율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사실은 안 그래도 다들 취업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모종의 이유로 수년 동안 그게 학교 폭력이 됐든 어떤 이유로든 트라우마를 겪게 돼서 5년 이상 뒤처진 청년이 있다면 사실은 그 센터조차 이들을 써주지 않을 겁니다. 아마 총리님도 채용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이렇게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 문제의 히키코모리라고 하죠, 일본에서는. 이 문제의 일본의 사례를 보면요, 사실 일본보다 한국이 심각하거든요. 다 설명드리진 못하지만 핵심만 설명드리면, 일본에서 완전히 외출하지 않는 칩거하고 있는 히키코모리는 히키코모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가치코모리라고 부르는데요. 그들은 2%에서 3%입니다. 가치코모리. 네. 그런데 한국의 이제 은둔형 외톨이나 은둔 고립 청년이라고 부르는데 완전 칩거하고 계신 분들은 거의 20%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까요? 우리나라는 실패했을 때, 하다못해 내가 실패해서 좀 안 씻고 살도 찌고 피부도 안 좋아지고 이런 위축감이 들 때 그 상태로 나갈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상대적으로 마이너리티한 사람들을 위한 장소들이 존재합니다. 뭐 아주 쉽게 생각하면 아키하바라 같은 장소들이죠. 그래서 이들의 지금 구인 배율에 맞춰서 이들을 취업까지 가게 하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생각을 좀 바꿔서 이 54만이 짐이 아니라 좀 상처받은 치유자로서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면 좀 선진 모델 중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예 그 이제 곰손 카페처럼 그 이제 아예 대인기피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들, 그러니까 내가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비즈니스가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지금 단순한 청년 도전 지원 사업 이런 것들로 일반 기업으로 연계하려는 사업으로 계속 가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쿠팡이나 배달의 민족처럼 이 당사자에게 접근하기 용이한 기업이랑 저희처럼 당사자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 콜라보할 수 있게 해서 관련된 어떤 지속 가능성 있는 일자리를 만들지 않으면 이건 단순히 회복의 관점으로는 평생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54만이면 이 문제를 같이 숨기고 이번 명절에도 청년의 5%면 여기서도 있는 건데요. 우리 가족 중에 무조건 있는 건데요. 곱하기 몇은 해야 됩니다. 그 가족도 그 문제를 같이 숨기다 같이 병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좀 특화된 일자리를 개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 문화 이런 곳에 기업에도 기업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도 너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당사자인데 제발 우리를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그 지원들이 좀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어차피 그냥 뭐 따로 지금 시간 내서 보기가 쉽지 않고 그냥 톡 깨놓고 제가 몇 가지 좀 편하게 여쭤볼게요. 불편한. 우선 본인도 지금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은둔 경험이 있다고 한 거잖아요. 네. 그 몇 년 정도였어요? 저는 5년 정도였고, 그 다음에 지금 그것을 극복하는 것을 공적인 의미와 사업으로서의 의미를 결합한 걸로 해서 안 무서운 회사라는 것을 만든 거잖아요. 네. 혹시 그런 유사한 회사가 좀 있는 회사 내지는 뭔가 기관이 있는 걸 아세요? 얼마나 돼요?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지만 하여간 있긴 한데 아주 적고, 지금 안 무서운 회사면 상당히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에 앞서가는 데 해당하는 건가요? 거의 모든 자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거의 제일 저기 한 것이고, 자문이라는 형식이 일종의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한다면 비즈니스 모델일 텐데 너무 자문이 많이 쏟아져서 힘든 거 말고 소모되는 거 말고 그냥 정상적으로 하면은 회사가 돌아갈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되지만 네. 예를 들어서 저희의 지금 서비스 대기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굉장히 밀도 높은 서비스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한계가 있고 네. 이게 막 무한정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인프라가 좋은 필요합니다. 병원 같은 네. 기능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밀도도 있고 작업 농도도 있고 함께 케어할 수 있는 사람 숫자도 제한되고 딱 그런 정도여서 네. 그것이 이 캐파를 넘어서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네, 심플하게 인프라만 있으면 사실 할 수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문제는 신취약계층이라고 부르기도 해서 그리고 죄송해요. 네, 그냥 몇 가지만 여쭤보려고. 그 다음에 아까 일본 예를 들었는데 일본은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알잖아요. 히키코모리. 상대적으로 이걸 해결을 해 가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거기도 꼭 줄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않았다. 줄지 않았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서울시에 무슨 자문위원도 하고 이렇게 몇 개 있어요. 이력이. 자문위원을 하면 자문에 대한 것은 자문료 같은 거를 시나 이런 공간에서 받나요? 받지만 사실은 정말 10만 원, 20만 뭐 원에 쥐꼬리겠지. 쓸개까지 빼먹힌 느낌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거는 예를 들어
건 바이 건 통상적인 의미 그런 자문용가요? 아니면은 내가 자문위원이 되고 나면 뭐 회의를 갈 때 참석한다 이런 식인가요? 뭐 그냥 단발성 수당들입니다. 단발성 수당. 예. 일단 이해를 했고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여서 제가 조금 이해를 하기 위해서 나중에 한번 요 문제를 갖고 저희도 조금 체계적으로 토론을 하고 좀 접근을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때 좀 여쭈고 협력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고 그 순간 드는 생각인데 지금 뭐 자문을 했을 때 갖는 어떤 역할 이런 것과는 별도로 혹시 오늘 참여하신 분들부터 어떤 형태로든지 본인이 대변하고 있는 영역 내지는 주제가 있잖아요. 혹시 그와 관련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정부에 필요한 위원회에 제가 뭐 멀리 가서 찾을 필요가 없고 저도 떡봉김에 제사 지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제가 위원회에서도 젊은 분들을 많이 참여시키고 개편해야 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선 혹시 저희가 하면 참여를 해주시거나 저희가 부탁해도 되죠? 표정이 어찌 안 좋은데? 하여간 그건 따로 얘기합시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따로 한번 말씀 나눌게요. 좀 깊이 한번 얘기 나눌게요. 예.